섬은 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은 아련한 그리움과 설렘을 불러오죠. 인천에는 덕적도를 중심으로 7개의 섬이 모여있는 덕적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덕적도를 제외하고는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덕적도에서 100km 5분 거리에 소야도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12월 막바지까지 쉬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나섭니다. 물이 빠지는 간조 때를 기다렸죠.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물과 막대기 하나 챙겨 들고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물 시간 싸움이라 빨리 이거 가서 그물 치고 시간 안에 끝내야 돼. 물이 간조 이상 되면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허리에 차는 데까지 한 20분 부지런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곤 바위 근처에 서둘러 그물을 칩니다. 고기들이 바위 틈으로 몰려드는 습성을 이용해 바위를 두들겨 고기를 몰아잡기 위해서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어로 방법입니다. 고기들이 네, 이렇게 알까기 위해서 가해로 이렇게 올해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무를 쳐가지고 고기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터널 등에 걸리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개 여치기. 물속에 잠기는 바위를 여라고 하는데 여를 쳐서 잡는다 해서 여치기라고 부릅니다. 아이 저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거두라고 그물을. 뭐 잡혔어요? 많이 걸렸네요. 네, 많이 걸렸어요. 고기 안 보여요, 이거? 종류별로 제법 많이 걸려들었네요. 요즘은 삼시기가 제철입니다. 겨울철 가장 맛이 좋을 때죠. 이게 꺽중이요. 삼식이 꺽중이 못생겨가지고 그 이름도 찬란한 삼식이 옳습니다. 꺽중이. 요걸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거를 하도 못생겨가지고 어부들이 그냥 바닷속에 다 버렸던 거야. 그게 옛날에 고기가 흐를 때 이런 거 다 버렸던 게 지금은 아주 인기가 좋아 큰 대접받아 이거. 자 이제 봐요. 이거 얼마나 잘생겼어. 이게 멋있잖아. 이거 아주. 이봐 이거 깡불잖아. 이거 물잖아. 이거 물어. 아파요 아파. 이거 저 깜패라는 거예요. 깜팽이? 예, 깜팽이. 우럭 같은데 생긴 거? 예, 우럭 이 작은 거보다 깜팽이라는 거예요. 깜팽이라고. 옛날부터 이거 또 김장할 때 이 절여놨다가 이 김치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먹으면 또 옛날 풍속으로 노인들 좋아하시고. 이거 꼭중이 오늘 30분. 눈 깜짝할 새의 작업이었는데 수확은 꽤 괜찮습니다. 삼시기는 아귀, 물메기와 함께 3대 못난이 생선이라죠. 불리는 이름도 삼수기, 꺽중이 등 지역마다 다양하고 그 유래도 재밌습니다. 얘가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얘를 이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술자 쓰는 분들이 너무 얘를 먹으면은 좋으니까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뭐 점심 때 먹고 그래서 3번을 먹는 데서 삼식이라 그랬대요. 나도 말이 재밌죠? 이래저래 사연 많은 녀석이네요. 섬의 겨울 양식에 말린 생선은 필수입니다.
어저께 저희 신랑이 밤에 낚시해가지고 잡아왔어요. 이 겨울살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며칠 이번 쌀이 아니면 다음부터는 이제 또 추워서 고기를 못 잡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또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생선을.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은 밥을 못 먹어요. 이게 상에 올라가야지 밥을 먹어요. 우럭새 끼인 깜팽이는 주로 말려 먹는데 바짝 말린 것은 탕을 끓이고 살짝 말린 것은 찜이나 조림을 합니다. 말린 깜팽이 탕은 맑게 끓여야 시원한 맛이 난답니다. 마른 고기를 갖다 여기 사투리로 건자탕이라 그래요. 근데 맑은 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건자탕. 말렸다 해가지고 건작으로. 가끔은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죠. 이곳엔 아직 그 정겨움이 있습니다. 가족 분위기죠. 섬이 이렇게 식구들이 작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여기는 또 거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친척이에요. 작은 섬에 산다는 건 여전히 따뜻한 옛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적군도 7개의 섬 중 가장 먼 바다에 위치한 섬. 올 때는 멀어서 울고 갈 때는 떠나기 싫어 운다는 울도입니다. 겨울이 되면 울도 한학들은 바빠집니다. 한창 때를 맞은 자연산 홍합, 담치를 따러 다니기 때문이죠. 배도 타고 나가고 산 너머로도 해서 가고 그래요. 아주 힘들어요. 오늘은 파도가 제법 세서 배를 타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30여 분을 걸어서 산 하나를 넘어왔죠. 여기다 단체, 여기다 단체, 여기다. 바닷물이 빠지면 바위에 붙은 담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살 무렵부터 담치를 땄다는 할머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84세 할머니가 됐지만 험한 바위 오가며 담치를 따는 실력은 여전합니다. 담치는 양식으로 키운 홍합보다 크기가 크고 표면은 울퉁불퉁 거칩니다. 커요. 이게요. 크네요, 담치가. 네, 크네요. 아,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한 요만한 거 있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파도가 쳐서 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담치를 따는 작업은 위험합니다. 날사나운 겨울철엔 언제 어떻게 파도가 덮칠지 모르죠. 울도는요 곳곳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오늘은 담치 따러 어디로 갔다 왔어? 그러면은 저 당개부리로 갔다 왔어. 저 진역골로 갔다 왔어. 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온 걸 다 알아요. 야, 너 투고바이로도 갔다 왔어. 그럼 투고바이 그런 데는 줄 타고 댕겨요. 줄 타고 내려가갖고 거기에서 따서 칼로 다 갈라갖고 배랑에다 지고 또 줄 타고 올라와요. 줄 타고. 그러게 했어요. 그러게 해갖고 다 팔고 그렇게 해서 용돈 내쓰고 그랬지. 위험하네요, 담치 따는. 위험해요. 참. 굴르면 떨어지면 죽어요. 줄로 치면 떨어지면 그냥 굴르면 죽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늘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일. 지난 수십 년 할머니의 인생이 저 바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다 뭐 그런 거 생겼을게. 수십 년 담치를 따라다녔지만 자주 드시지는 않았답니다. 자연산 홍합은 값을 꽤 쳐줘서 캐오면 내다 팔기 바빴습니다.
계속 이렇게 까야 돼. 아 이렇게 갈르면 이쁘게 갈르지 얼마나 더 갈러. 껍질을 까고 보니 일반 홍합과 크기 차이가 확연합니다. 홍합으로 동그랑땡을 붙이기 위해 살짝 데쳤습니다. 물론 이대로 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좋지만 고소하게 전으로 부치면 더욱 맛이 좋답니다. 울도는 30여 가구만이 살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먼 바다에 있어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배가 끊기기 일쑤죠.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제일 병원도 문제지만요. 아유 이 머리 이런 게 그냥 너무 길면은 그냥 그런 것도 불편해요 아주. 왜요? 이러면 이 미장원에 못 가니까요. 미장원이 없어요? 미장원에 없어요. 인천 나가야 머리도 해요. 지저분하게 자란 머리를 다듬는 것도 파마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미고 싶은 건 여자의 본능. 한 번씩 육지에 나갔다 오면 예뻐져서 돌아온답니다. 그것 하나만 주소.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맛있는 이쁜 걸로 주세요. 이쁜 걸로 주세요.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집 앞 텃밭에는 더덕을 심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에서 캐온 더덕을 몇 뿌리 심어 놓는답니다. 봄이 3월 음력으로 3월 달에 캐다가요. 여기 묻었지요. 겨울이 이렇게 캐 먹으려고. 아유 너무 커요 아주 이거. 알차게 잘 자랐습니다. 네, 아주 컸어요. 울도에서는 더덕으로 만드는 색다른 음식이 있는데요. 일명 더덕국입니다. 저거 캤더니 시아버지 계시니까 노인들 오시면은 다 술 대접할 때 이거 한 옛날에는 뭐 투고리를 많이 쓰잖아요. 툭배기. 예. 툭배기 그런 데다 그냥 하나씩 해서 떠놓고 그러죠. 그럼 이걸로 술안주 하시는 거예요? 네, 술 한 조면 아주 좋다고 잡수세요. 아주. 쌀뜨물에 굴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한 다음 파 송송 썰어 넣어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 더덕에 이 국물을 붓는답니다. 끓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부어야 돼요. 이게 너무 물르면은 물론 맛이 없어요. 아삭아삭해야지 더덕이 아삭아삭해야 맛있어요. 네. 이렇게. 더덕의 아삭함을 위해 끓이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술안주도 좋지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술 마신 다음날 시원하게 마셔도 좋답니다. 울도 최고의 해장국이라네요. 겨울이 깊어지면 울도 사람들은 대부분 육지로 나가 자식들 집에서 머뭅니다. 추운 겨울 달리 할 일도 없고 외딴 섬에서 보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죠. 맛있는 것만 했는데 참 잘 먹게 생겼구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식들과 설을 보내기 위해서랍니다. 혹여 자식들이 설 쇠로 들어왔다 발이 묶일까 싶어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월 치러 가죠. 음력 명절 치러. 내년이 만나죠 철상 서시니까. 1년 만에 만나는. 1년 만에 만나시는 거네. 네. 몸 안 아프고 내년에 만날 때는 또 웃고 즐거운 얼굴로 만납시다. 섬에 산다는 건 절반이 기다림이라는 한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갯벌에 나갈 물때를, 바다를 건널 배를,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에 늘 행복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밥상이 늘 행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릴 적 겨울이 시작되면 집집마다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았던 이것. 기억나시죠? 철없던 시절엔 친구를 놀리느라 매주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만나게 되는 매주는 우리들에게 친근하면서도 반가운 존재입니다. 아마도 눈으로 보는 매주의 모습보다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구수한 추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먹거리, 매주로 만든 대표 음식 된장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을 찾았습니다. 나란히 놓여있는 하우스 안에 장독이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궁중에서 만들던 장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궁중에서 만들어 오던 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육된장이 있습니다. 어육이라는 말처럼 생선과 육류를 넣어 만든 된장이죠. 옛날에는 아무래도 귀했겠죠. 저 고기 같은 게요. 궁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서 임금님 영양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콩을 주원료로 만든 장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신문왕이 왕비에게 보낸 패백 목록에 장과 메주가 적혀 있는 걸로 봐 당시 장과 메주가 귀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된장찌개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조선 말기 조리서 시의전서에 된장조치라는 음식명이 나오는데요. 조치는 찌개를 뜻하는 왕실의 조리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임금들은 된장보다 간장을 더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도 메주가 중요하죠.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메주를 만들고 띄우고 말리고 닦기까지 아주 귀한 물건 다루듯 했습니다. 메주를 넣어 장을 담그는 항아리 또한 신성하게 다뤘습니다. 김치를 담았었다든가 젓갈을 담았었다든가 그러면 항아리에도 배죠. 그래서 또 정화시키는 작용이에요, 이게. 꿀을 넣은 다음 바로 이어서 뜨겁게 달군 숯을 넣습니다. 이렇게 꿀을 넣고 이게 불을 넣으니까 맛있는 향이 올라오지. 이제 항아리가 정화가 되는 모습이니까 이제부터 장을 담글 수 있지. 어육장에 쓰일 고기와 생선들은 하루 정도 꾸덕하게 말려서 사용합니다. 메주를 하나 넣고 육을 먼저 넣어. 어육장인데 육을 먼저 넣어. 많이 다 넣지. 또 육이니까 얘는. 고기와 메주를 켜켜이 넣은 다음엔 생선 차례입니다. 그 푸른 살 생선을 넣으니까 비린내가 빨리 가시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흰살 생선만 넣으면 더 고급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크면 그냥 넣죠. 어육장에는 맛을 내는 산의 진미가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귀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이 두부도. 찰랑찰랑 안 하면 볕이 속까지 안 들어가면 곰팡이 나니까 소금물은 항상 독전에 다 차들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응, 다 차야 돼. 땅에 묻어서 1년을 땅속에서 익어야 제대로 이제 어육장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듬해에 꺼내고 다시 이제 거기다 또 담가죠. 1년간 땅속에서 익힌 어육장은 간장을 가른 뒤 다시 1년간 더 익혀야 제맛을 냅니다. 어육 된장찌개를 만들 때는 고추와 두부만 넣고 된장으로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된장찌개의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건더기면 충분하답니다. 여기에 어육된장 속에 들어있던 생선과 고기를 조금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된장보다는 간장을 즐겨 드셨던 임금을 위해 궁중의 간장 종류는 더 많았다는데요. 이번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장김치를 담그실 거랍니다. 나박김치를 담그듯 각종 채소들을 나붓하게 썰고 여기에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되는데요. 간장 맛이 좋았던 궁중에선 쉽게 만들었던 음식이랍니다. 손님은 온다 그러는데 김치는 없고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손님은 오는데 김치 안 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럴 땐 급하게 그냥 냉장고 다 열어가지고 과일하고 야채만 있으면 썰어서 넣고 간장 간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금세 만들어 먹어도 두고 먹어도 맛있는 장김치는 요즘 우리 밥상에 응용을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옛말처럼 장으로 맛을 낸 정성 가득한 밥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맛 좋은 장을 담그려면 알맞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보통 이른봄 2월을 전후해 길이를 택해 담았죠. 담북장은 햇장이 만들어지기 전 담가 먹는 된장인데요. 급히 담가 맛을 내야 하기에 간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맛있겠다. 이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오래된 시간장이죠. 우리 시아버지가 이 간장을 하루는 퍼가서 줘. 누구 귀한 사람 준다고. 그 작은 술통 탓대들이 거기다가 퍼서 가져간 거야. 이건 안 주거든 절대로. 아유 그래갖고서는 아주 난리 시오를 했다니까. 어머님이 더 혼났겠네 시어머니한테 관리 못했다고. 그럼 더 혼나지.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항아리가 여럿이 있어도 이거를 한 군데다만 안 담아놓고 몇 군데다 이렇게 갈라서 담아놓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맛을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 담북장이라는 거는 간장이 맛있어요. 메주가루에 시간장을 넣은 다음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간에 맞춰 버무리면 빛깔 좋은 담북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담근 담북장은 따뜻한 집안에 한 열흘쯤 두면 맛있게 익는답니다. 익으면은 이게 부풀러 올랐다 또 내려가. 그렇게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완전히 익은 거야. 근데 너무 익히면은 쉬어질 수가 있어. 좋지. 급하게 담근 장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야 맛있는 담북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맛있는 담북장만 있으면 다른 음식 장만은 걱정 없습니다. 오늘은 담북장으로 음식을 푸짐히 만들 작정입니다. 이게 소 등뼈인데 등뼈는 구수한 맛이 나. 그리고 사골은 조금 좀 진한 맛이 나서 사골보다 등뼈가 더 나. 그렇게 해서 저기 양지하고 사태살하고 넣고 같이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진 야채 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담북장 넣고 그렇게 하면 아주 구수한 게 맛있어. 담북장은 햇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양한 음식의 양념 역할을 합니다. 고기면 고기, 나물이면 나물, 그리고 생선 요리에도 아낌없이 쓰입니다. 담북장 역시 된장처럼 잡내를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틀려. 그러는데 이거를 잡수시면은 맛있다. 그러면서 부드러워서 생선살이 부드럽고 이 쓰라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니까 아주 좋아하셔. 말도 못하게.
이번엔 또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돼지고기 무치는데도 단북장을 넣으시네요. 나는 단복장 없이 못 살아. 다 들어가니까. 그건 물어보나 말하지. 단북장에 버무린 돼지고기는 숯불에 구워 맛과 향을 돋웁니다. 그 사이 장국을 끓일 국물이 제대로 우러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알맞이 잘 과졌네. 고기도 맛있게 익은 것 같죠? 찢어서 이제 장국밥 해야지. 손으로 찢어야지. 그래가지고 저 우거지랑 다 같이 버무려서 끓여.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찢어서 넣으면 구수한 고깃국 냄새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덩어리 고기는 먹기 좋게 찢어 말린 나물들과 함께 단북장에 버무리는데요. 단북장을 듬뿍 넣어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맛있어? 예. 나도 하나 줘보라 했잖아. 아우 이게 큰 걸로. 맛있어. 자, 형님도. 나도. 형님도 하나. 아유, 잠깐만. 나도 한 점 주세요. 아이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는 단북장으로 건더기를 버무렸으니 장국의 맛은 이미 보장이 된 거겠죠? 이제 고기 국물에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가마솥이 하얀 김을 내뿜으며 사람들을 재촉하네요. 뜨끈한 장국만 있어도 속이 든든한 겨울밥상. 오늘은 사이좋은 이웃들이 함께해서 더 푸근한 밥상이 될 겁니다. 늘 된장과 간장을 채워두시고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셨던 어머니. 세월의 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독들처럼 어머니가 담근 장은 시간과 정성이 더해지며 연걸어갑니다. 혀끝에 지문처럼 남아있는 맛. 그 강렬하고도 구수한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